안녕하세요. 하윤선의 슬기로운 보험생활 함께하고 있는 장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보험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용어를 정리해봤고요. 또 집보험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집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어떤 것이 커버되고 어떤 것이 커버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재 피해. 집보험을 화재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집보험에서 화재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목조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모기지가 있는 집인 경우에는 모기지 은행에서 집보험 가입을 꼭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물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화재로 인해서 없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모기지에서는 집보험 가입을 꼭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모기지가 없더라도 현금을 주고 사셨더라도 또는 페이오프 하셔서 모기지가 없어졌어도 이 집보험은 꼭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큰 금액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기지가 없더라도 집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되었을 때는 먼저 건물에 대한 피해는 드웰링 커버리지로 커버되는데요. 전소되었을 때는 이 드웰링 커버리지의 어마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드웰링 커버리지 리밋 안에서 이 집을 재건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소유물, 이것은 퍼스널 프로퍼티로 커버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퍼스널 프로퍼티는 드웰링의 50에서 60%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 퍼스널 프로퍼티 안에는 각각 항목마다 리밋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은 1,500불, 모피는 2,500불, 현금은 100불, 200불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고가의 물건이 많다 하게 되면은 사실 화재로 인해서 퍼스널 프로퍼티를 제대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퍼스널 아리클이라는 별도의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통해서 내 고가의 귀중품들을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내 집이 재건축되는 기간 동안에 이 집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아파트를 렌트하게 될 때 이 렌트비는 loss of use라는 커버리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같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 소유물을 일일이 다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분들도 안 계시고 이거를 만들어 놓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퍼스널 프로퍼티 내 소유물을 다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사들은 귀중품의 경우에는 영수증 그리고 사진, 집안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보험사마다 갖고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방의 사이즈와 개수, 집안의 구조 이런 것을 고려한 그 산출하는 그런 기준 금액이 산출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물건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화재가 났을 때 내 재산을 100%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퍼스널 아리클이라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시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여행 가다가 반지와 같은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 퍼스널 아리클이라는 그 보험으로 귀중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보험 안에 그 퍼스널 프로퍼티 안에 있는 각각의 리밋을 한 단계 인상하는 금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사항, 엔돌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퍼스널 프로퍼티의 모피가 1,500불이 리밋이다. 그러면 그 한 단계 높은 2,500 또는 5,000 그 옵션 사항이 엔돌스먼트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스먼트를 이용해서 내 커버리지를 좀 더 올리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의 방화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집보험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방화를 했을 경우에는 커버되지 않고 또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둥, 번개, 비바람, 해일. 미국에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강도도 세게 발생하게 돼서 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집보험이 당연히 커버를 해줍니다. 먼저 비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진 경우,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웃집을 덮쳤을 때, 이럴 때는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경우하고 죽은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경우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먼저 살아있는 나무가 이웃집에 피해를 줬을
때는 이 나무를 제거하는 거는 내 집보험에서 해주지만 이웃집에 대한 그 집 피해는 살아있는 나무가 쓰러졌을 때는 이웃집의 집보험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보험으로 해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나무라는 거는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주인의 어떤 책임,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의 한 일부고 이거를 acts of God,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 집보험의 liability coverage로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웃집은 옆집에서 쓰러진 나무지만 내 집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나무가 쓰러져서 이웃집을 덮쳤을 때, 죽은 나무는 내가 집주인이 이 죽은 나무는 언제나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고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집보험의 personal liability,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 집보험으로 이웃집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바람으로 인해서 지붕에 물이 새서 집안에 여러 가지 뭐 바닥이나 벽에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이럴 때는 비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샜는데 지붕이 데미지를 입어서 물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붕이 오래돼서 물이 샜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비바람으로 인해서 지붕에 데미지를 입어서 물이 들어왔다 하면은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과 집안에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다 보상을 받는데요. 만약에 지붕이 오래돼서 비바람에 물이 들어왔다 하면 지붕의 데미지는 집주인이 수리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피해 입은 부분만 집보험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일 데미지인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헤일, 우박인데요. 우박으로 인해서 지붕에 구멍이 나는 경우에 집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헤일이 아니라 지붕이 오래돼서 클레임을 했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wear and tear라고 해서 오래돼서 지붕이 망가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집주인의 책임이고요. 집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헤일로 인해서, 우박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은 지붕은 집보험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 지진에 관한 피해입니다. 홍수 지진은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에서, 집보험에서 커버하지 않습니다. 홍수와 지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난관리청, FEMA라고 하는데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고 하는 FEMA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인터넷에 그 플러드 존과 earthquake 맵이 공유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집은 집주인이 따로 집보험과는 별도로 홍수보험과 지진보험을 가입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자를 하실 때 집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홍수나 지진 지역에 있는 집들은 이 보험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집보험에서도 제한된 금액으로 일부 커버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10,000불 또는 뭐 25,000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정말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집보험의 그 추가사항 엔돌스먼트에 해당하는 이 지진 커버리지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집들은 반드시 이 지진보험, 홍수보험을 따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물피해. 이거는 집보험에서 커버하고요. 주로 자주 발생하는 워터 데미지라고 하는데요. 집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누수, 배관이나 뭐 하수나 이런 것으로 집의 내부, 마루바닥, 벽, 뭐 싱크, 캐비넷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집보험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벽에 있는 파이프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파이프를 수리하는 비용도 집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돼서 오래돼서 생긴 그 피해는, 그러니까 피해 자체는 집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그 수리 자체는 주인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파이프 교체 비용, 그런 이제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그 데미지, 바닥이나 뭐 내부 캐비넷이나 이런 피해는, 또는 거기에 물건이나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데미지가 입었다, 이런 것들은 집보험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나 정수기 같은 데서 물이 새서 그 워터 데미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가 오래돼서 아니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워러 파이프가 파괴돼서 이렇게 뭐 베케이션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바닥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것도 워러 데미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집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때 또 부엌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추가 비용, 로스 오브 유스로 뭐 호텔 비용이라든가 식당 이용도 비용도 커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보험에서. 예, 둘 다 워러 데미지처럼 보이는데요. 집안에 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이 집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침수가 돼서 바깥에서 물이 들어와서 집안에 마루나 이런 내 퍼스널 프로퍼티에 데미지가 생겼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홍수 재해로 취급이 돼서 홍수보험으로 커버가 되고요. 그 원인이 뭐 누수나 집안 자체 뭐 하수구 역류라든가 이런 내부의 원인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집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워러 데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워러로 인한 피해는 피해인데 소스가 근원이 어디냐, 바깥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집보험에서 커버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홍수보험으로 커버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화재나 비바람, 홍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난이나 뭐 책임보험에 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